개그맨 이동윤 씨가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냥 중고차 사기랑 다릅니다. 중고차 사기는 영화 베테랑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베테랑 1에 보면 벤츠로 벤츠 얘가 몰 거니까 장고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팔았던 차를 GPS에 붙여서 다시 훔쳐온다거나 침수차를 판다거나 이런 게 이제 중고차 사기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금융사기는 중고차를 매개로 금융사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냥 중고차만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왜 이걸 짚어봐야 되느냐? 요즘 이런 식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정부가 이 자동차 금융 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난해쯤부터 막 주의보를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그 빈도가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리스를 미끼로 한 이 사기입니다. 이동윤 씨가 속해 있었던 비오토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리스를 미끼로 이 고객을 모집을 해서 지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리스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듣지만 또 막상 물어보면 좀 생소합니다. 자동차 리스는 말 그대로 좀 할부랑 비슷한 건데 내가 차를 받아오면서 계약을 한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내면서 이 차를 타다가 이 기간이 끝나면 인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다시 반납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면 돼요. 리스는 처음부터 가격의 책정 자체가 달라요. 이 차값을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차의 가격 그리고 몇 년 후에 반납할 때 잔존 가치 또 보증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때 돈의 금리 그리고 이 차에 대한 뭐 취득세 각종 세금 같은 제세 공과금 이런 거를 다 포함하고 빼고 한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서 리스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4개월 2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 2년의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차값을 내가 다 낸 게 아니에요. 이 차값의 일부만 낸 겁니다. 이 차를 내가 최종 인수를 한다라고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리스가 더 싸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리스를 합니다. 세금 감면이 된다거나 비용 혜택이 있다 보니까 리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을 안 해도 리스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어쨌든 월 납입금으로만 보면 할부보다 저렴하고 이용 기간이 끝난 후에 처리도 유용해서 기회비용을 중요시하거나 편의성을 찾는 개인들이 리스를 최근 들어서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그맨 이동윤 씨가 연루됐었던 비오토 같은 회사들은 요 리스를 매개체로 소비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피해를 엄청나게 야기를 시켰거든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리스를 우리가 받을 때 나와 이 캐피탈사 사이에 1:1 계약이 맺어집니다. 근데 비오토 같은 데는 이 리스를 중개해주는 업체라고 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껴들어요. 이렇게 껴들여서 차값의 30%에서 40% 보증금을 한꺼번에 내면 나중에 이 차를 반납할 때 당신이 냈던 보증금의 80%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보증금을 냈으니 그만한 혜택을 드려야죠. 캐시백 형태로 당신이 낸 리스금의 절반 정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1억짜리 차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 차를 일반적인 리스를 받았을 때 이용료가 보통 23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오토에서 이 똑같은 1억짜리 차를 보증금을 40%를 먼저 받아갑니다. 4천만 원을 비오토에 내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 차 2년 타고 반납할 때 3,2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월 리스비를 내야 되는데 한 130만 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린 거였죠. 보증금 원래 다 돌려받는 돈인데 나머지 800은 어디 가는 거면 그거 원래 다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웃긴 형태인 건데 리스비의 절반을 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주니까 보증금이라고 맡겼다가 80%만 가져가도 당신이 무조건 이득이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실래요? 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걸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너무 들어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혜택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면 할 것 같아요? 혹할 것 같긴 한데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요 지점이었어요. 혹한데 의심스럽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출동을 한 겁니다. 왜 도지? 이전비 취득세를 100% 지원하니까. 리스, 렌트 대비해서 월 이용료가 30% 저렴하니까. 중고차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개그맨이잖아요. 믿고 맡겨주시죠. 처음에 사업할 때 월마다 나가는 금액을 줄여보려고 해서 그래서 그걸 이용을 했거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이동민 씨 그분이 제일 컸죠. 차 인도받으러 갈 때쯤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잘 가라고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뭐 아쉬울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나. 아니 비오토가 무슨 국가기관도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아닌데 자기네가 뭔데 이거의 절반을 매달 캐시백 지원해듯이 내 통장에 꽂아준다?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들으면 이상한데 이 비오토가 내세운 이 조건은 말도 안 되는 폰지 사기, 즉 돌려막기형 사기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비오토는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80%를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만 받고 다달이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증금을 한 번에 받는 것 말고는 계속해서 손님한테 지출해야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손님한테 꽂아주는 돈이 그 손님한테 받은 보증금보다 더 커요. 이러다 보니 어떤 형태가 되느냐, 뒤에 손님이 낸 보증금으로 앞에 손님의 리스비 지원금을 주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굴러가는 게 바로 폰지 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비오토가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이 유명 중고차 전문 유튜버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 수사로 밝혀진 피해자만 해도 7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85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액이 결국 뭡니까? 소비자들에게 2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받은 그 보증금들이란 말이죠. 유튜브 통해서 이제 그 변호 광고 통해서 봤고요. 자기네들이 80만 원을 보조해준대요. 4,300만 주고 월 140만 원만 3년 내면 저걸 내가 3년 동안 탈 수 있다. 허차도 아니고 이 들뜬맘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순간 흉물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 있겠어? 하고 이제 이렇게 저도 믿고 했었고. 이 대표가 사건이 터진 후에 통장을 까봤더니 자기 통장에 1억 원이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이 비오토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골프 연습하는 무슨 이런 장비를 만드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손님들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갖다가 유용을 해서 쓴 거죠. 돌려줘야 될 돈 다 합치면 수백억 원인데 지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비오토 사장은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이 유튜버가 나를 저격했기 때문에 갑자기 소비자가 빠져나가면서 망한 거지,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 모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지금 딱 들었을 때 뭐랑 비슷하죠?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던 팀원 위메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영배 대표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거 사업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연예인까지 연루돼서 엄청나게 크게 이게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유튜브에 컨텐츠가 올려왔다 하면 막 100만, 200만씩 찍을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아직도 조금 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조금 세부적인 부분만 바뀌었다 뿐이지 폰지 사기의 틀은 똑같은 자동차 금융 사기가 여전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을 소개해주는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금리가 싼 대출을 몇 개를 소개를 해줘요. 이런 식의 그 리스 상품을 중개만 해주고 캐피탈사라거나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리스 중개사들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중개사들이죠. 근데 문제는 중개를 하면서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계약을 하고 우리한테 보증금 주고 하면 우리가 혜택을 줄게 라고 끼어드는 순간 계약을 소비자는 2명하고 하게 된 거잖아요. 이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소비자는 금융사하고만 맺었어야 정상인데 중간에 끼어든 정체불명의 업체와 또 맺은 거예요. 애초에 그런 이면 계약을 유도하는 제3자가 뭐 어떤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규정하는 뭐 법이 없나요? 지금 없습니다. 이면 계약 사기의 진짜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기업체가 나자빠지면서 뭐 형사처벌을 받든 안 받든 나와 캐피탈 업체의 이 계약은 공고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비오토 사건은 이제 검찰에 송치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몇 번 터진 적이 있어요. S모터 사건을 보면은 법원에서 사기로 인정이 됐어요. 소비자가 S모터와 맺었던 계약은 다 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캐피탈 회사하고도 맺어가지고 다달이 리스 금액을 내고 있잖아요. 일단 대기업이 작성한 계약서다 보니까 모든 약관이 완벽해요. 계약서를 트집을 잡을 부분이 없었고, 두 번째는 캐피탈 업체가 이렇게 사인 간의 거래까지 일일이 알 수도 없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고지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은 36개월 계약을 맺은 동안 이 S오터한테 사기를 당했는데도 계속해서 캐피탈 업체에 금액을 내는 거죠. 법정 최고 금리가 20%잖아요. 제가 할부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14.9%더라고요. 14.9%면 진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나 나오는 건데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소득도 있는데도 그때는 근데 월 납입금만 중요했으니까 나머지는 지금 자기네들이 내준다 그랬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차를 처분을 하려고 해도 차값보다
할부금이 더 남아서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이메일 계약서인지는 저도 잘 모르죠. 이거 보면 이 서로 사인하면서 이제 계약서를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계약서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차를 살 때만 말씀을 드렸는데 차를 팔 때도 이 금융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의 플랫폼이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내 차 사진 찍어서 올리면 여러 딜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1,000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그럼 제가 1,100만 원 쳐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100만 원 더 준다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오세요. 그럼 제가 그럼 출발하면서 계약금 넣고 갈게요 하면서 200만 원 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보고는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에이 상태가 다르네. 이거 우리 500만 원밖에 못 드려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를 팔려고 했던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이거 안 팔래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러냐? 제가 200만 원 통장에 꽂아 드렸죠. 그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당신이 계약을 위반하는 거니까 2배인 400만 원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차를 팔려던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500만 원의 차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도 돈이 오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사기를 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동차 금융 사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고차 매개 금융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SNS가 발달하면서 이런 식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소비를 줄이고 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싸게 해주겠다라고 굉장히 그럴듯한 혹하는 말로 유혹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아니 뭐 한 푼이라도 싸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에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찾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차량을 사람이 살면서 많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봤자 몇 대 살 텐데 그런 경험이 당연히 많지가 않고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것이 원금이고 어떤 게 내가 운영을 지원을 받고 궁극적으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처럼 내가 자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좋은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진짜일 것 같다고 믿게 된 거죠. 여기 한 가지 더 힘든 건 소비자가 너무 허영심을 부려서 당한 거지 조금만 똑똑했으면 당하겠어 라는 차가운 시선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이제 심지어 말조차 못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부에서도 피해자 구제책도 좋지만 이런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게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지만 그나마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사실 사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런 인식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막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전통을 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도시 국방 군수 산업의 메카 논산의 변혁은 계속됩니다.